안녕하십니까. 5주 차입니다. 자, 이번 주는 지난주까지 한 거에 비해서 조금 쉬울 거예요. 좀 쉽지만, 지난번에 했던 것을 조금씩 상기시키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오해가 될 것 같아요. 조금씩 생각을 하시면서, 지난번보다 좀 난이도가 쉬워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시작할 이제 종교의 문화 다양성 이런 것도 조금은 지난번까지 했던 것보다는 좀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그냥 조금 즐겁게 들으시고 즐기시면 돼요. 아셨죠? 자, 먼저 공지사항부터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원래가 10월 4일하고 11일이 대체공휴일로 해서 제가 날짜를 조금 옮겼잖아요. 근데 이제 물어봤더니 요거는 그냥 정상대로 그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매일 들으시는 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수업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주인 우리 11일 날이 원래 한글 대체 공휴일이었잖아요. 그렇죠? 10월 11일. 근데 그것도 그냥 11일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하시는 거 동일하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것도 공지사항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월리엄 워즈워드 영국의 개관 시인이라고도 합니다. 네, 내 가슴은 뛰는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때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한번 감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노니 내 삶이 시작될 때 그러했고 성인이 된 지금도 그러하니 내가 늙어서도 그러하길 아니면 날 죽게 내버려 두게나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건대 앞으로 나의 나날들이 자연의 경건함으로 튀어오르기를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느끼시는 감수성 그대로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제 문화적 차이, 이제 우리가 이 문화적 차이를, 문화 다양성을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문화 다양성을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다양성은 뭐예요? 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설명하는 거고요. 자, 문화는 보편성과 다양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다양성에는 이 차이가 숨어져 있고요. 보편성,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에 대한 설명을 조금 했었죠. 깊이는 좀 못 드렸는데 이게 조금 보강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편성과 다양성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사례 요거는 많이 있을 거니까 요건 제가 끝에 그 숙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보편성과 다양성 한번 이해해 볼까요?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 할 때 여러분 보편성이 뭡니까? 또 다양성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되게 익숙한 질문 같은데 뭔가 설명하려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나타난 대로 설명하면 보편성 하면은 우리 그때 문화적 구성 요소 몇 가지 축적성이 어떻고 변동성 이래서 쭉 설명했죠. 그건 그냥 우리가 사회문화 시간에 나오는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 다양성에 대해서도 또 그거는 사회적 맥락과 또 자연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또 다르게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설명을 많이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좀 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깊게 한번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만 제가 할런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을 제가 허비하면 안 돼서 간단하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해를 볼까요? 제가 이게 지금 펜이 없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나타내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인간은 이성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인간이 주어죠. 그 다음 이성적이다는 뭐예요? 수로죠. 그리고 인간은 주어인데 또 인간은 뭐예요? 변덕스럽다. 또 아름답다.
또 뭐예요? 욕심이 많다, 욕심이 적다. 이거 다 수로죠. 근데 인간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죠. 근데 그 인간이라는 그 주어 자리에다가 동물은 이러면 어떨까요? 동물은 이성적이다, 동물은 변덕스럽다, 아름답다. 이게 말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말 주어에는 수로가 여러 개가 형성이 돼도 수로는 이렇게 변하죠, 계속. 그죠? 그걸 이거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속성은 변하지만 그 앞에 있는 주체인 인간은 변하지 않죠. 그죠? 여기다 딴 걸 넣으면 어떨까요? 주체가 변하면 속성이 변하니까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인간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는 불변성, 또 영원성,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불변하고 영원한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할 때 그걸 보편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편성은 여러 가지 행위 중에 공통된 생활 양식, 공통된 것, 이런 거, 그거를 보편성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그 소리 얘기했죠. 문을 꽝 닫는 소리가 기억나시죠? 그 소리라는 그런 하나 보편성만 가지고는 그 문을 꽝 닫는 그 신경질 나서 닫는 소리, 내가 사랑스러워서 피아노 치는 이런 개인적 속성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양성과 보편성의 차이는 이제 이런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보편성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을 배제한 거죠. 왜요? 불변성, 영원성, 보편성 이런 말은 뭐예요? 시간과 상관없이 영원 무궁하다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적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다. 뭐 이렇게. 또 부처님의 속성도 어때요? 영원하잖아요. 변하지 않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시간 개념이 없죠. 왜요? 그러나 어때요? 다시 한번 생각을 끌어보면 인간은 이렇게 시간과 상관없이 영원 무궁히 흘러갈까요? 네? 인간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이렇게 다양하게 좀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인간은 시간과 함께 있는 게 시간입니다. 인간이에요. 왜냐면 나 여기 있고 시간이 저기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나의 시간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결론은 뭐예요? 나의 삶이라는 거는 나의 현재에서 최선을 다하고 영원히 살 때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진정한 나의 시간인 거고, 내가 죽음 이후에 흘러가는 시간이나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시간은 전 나하고는 의미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은 곧 시간적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땠어요? 인간을 보편적인 존재, 또 인간을 뭐 이렇게 표현했지. 인간은 이성적이다. 이게 데카르트적 표현이죠. 이게 어때요? 인간을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분법적 존재로 이렇게, 뭐 인간은 이성적, 인간은 욕망적 존재다, 뭐 인간은 아름다운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인간은 뭐 저기 몸의 존재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인간을 나눠서 설명을 하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을 이렇게 이분법적, 또 인간을 왜 제가 설명하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보면 인간은 시간과 함께하고 공간과 함께 하잖아요. 그죠? 같이 만물 세계의 존재니까요. 인간은 세계의 존재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가 보편성이라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보편성 속에서는 우리가 다양성 속에 숨겨져 있는 개별성을 담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것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거.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몇 개 정도의 공통점은 우리가 뽑아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보편성이 만능이다. 1 플러스 1은 2니까 이게 마치 이게 영원한 진리지. 왜 제가 문화를 얘기하냐? 문화는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의 삶의 행동 양식. 그 인간의 행동이잖아요. 그게 문화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행동이 문화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인간 얘기를 한 거예요. 주어 동사를. 아시겠죠? 이런 표현에서 제가 조금 시간을 조금 여러분한테 끌었는데, 이게 좀 바빠서 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실지 모르지만 뭐 깊게 이해하실 건 없어요. 이는 문화의 보편성은 인간의 보편성과 인간의 다양성하고 뭐 비슷한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구나. 뭐 맞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문화, 인간, 시간, 공간 뭐 이거 다 똑같아요. 보편성과 다양성. 응? 자, 문화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이유 볼까요? 자연환경, 또 인문환경, 또 뭐 종교적 차이, 또 종교적 차이에 따라서 음식도 차이가 있죠. 뭐 힌두교, 또 이슬람교도, 또 기독교, 뭐 또 불교도 있죠. 이렇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종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는 각 사회의 환경과 인문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이게 문화 다양성에 대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편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거고요. 우리가 이제 문화 다양성 또 이제 다문화 사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이번 시간에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자, 다문화와 문화 다양성 개념 요거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과 의미 요거 살펴볼 거고요. 이제 다문화에 대한 세 가지 관점, 그 다음에 다문화 이론, 유형이 또 몇 가지 있죠. 네 가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둘째 시간은 이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 문화 다양성의 전개, 발전,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다음 나름대로의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와 문화 다양성, 이게 다릅니다. 되게 비슷해 보여도 달라요. 개념 한번 볼까요? 제가 설명했어요. 다문화와 문화 다양성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 해 놓으셔야 돼요. 맞죠? 다문화는 우리가 딱 생각해서 개념이 뭘까요? 그냥 한 사회 내에서 그냥 여러 개 문화에서 나타나는 그냥 현상이죠, 현상. 특수한 현상. 그죠? 그래서 그걸 다문화 이렇게 하죠. 왜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뭐 필리핀 사람도 살아가고요. 저 이란 사람도 살아가고요. 미얀마, 그죠? 베트남 사람들, 또 말레이시아 사람들 이렇게 여러 개 살아가죠. 이거 그냥 다문화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문화 다양성은 이게 뭐냐면 문화의 본질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동적 움직이는 거죠. 이게 좀 다문화가 조금 정적이라면 이 문화 다양성은 이게 동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성장도 생겼다가 또 성장하기도 하고 관계를 맺고 소멸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그 문화 간의 관계를 통한 변화와 창조 뭐 이런 것을 이제 다양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다문화는 정적이고 문화 다양성은 동적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있는 것은 함의를 보면은 그냥 문화들 간의 여러 가지 이제 갈등, 투쟁 이렇게 한 사회에서 그 다문화고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운동성, 문화의 운동성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 다양성.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공간에서 다수의 문화라고 그 다음에 문화 다양성은 시간의 개념이 포함된 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포함하는 게 문화 다양성. 성격은 이제 뭐 정적이다 보니까 특정 시대의 문화적 사건, 뭐 갈등 발생 이런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 다양성은 아까 했는데 시간이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적 또 초시대적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속성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 이해되셨죠? 다문화와 문화 다양성은 우리가 듣기에 뭐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도 다릅니다. 다문화는 시간적 개념이 정적이고요. 문화 다양성은 동적이에요. 아셨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다문화에 대한 개념, 다문화 뭐 배경 이런 것들, 의의 이런 걸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뜯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다문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볼까요? 다문화 사회의 의미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대로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죠? 한 사회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 그걸 다문화 사회로 볼 수 있고요. 배경은 이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화돼서 교통통신도 발달되고 또 무역거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또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이런 영향으로 인구 이동이 굉장히 활발해졌죠. 또 노동인구 뭐 이런 인구들도 많이 와 있고 또 결혼해서도 많이 들어와 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제 결혼 또 이주민 또 외국인 근로자 또 유학생들 또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가로 이제 다문화 사회로 우리가 이제 들어섰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다문화 사회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국가들도 다 똑같은 그런 현상이 있고 또 외국 국적 우리 소지 연예인들 있죠. 우리 여러분 뭐 미스트롯에 나오는 그 젊은 여자 친구 있죠. 뭐 그런 것 봐도 그렇고 또 어디에요? 뭐 나 혼자 산다 뭐 그건가요? 뭐 거기서도 외국인 좀 나오고 우리 이제 방송 보면 외국인 나와서 한국말 잘하고 이런 외국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이런 인구가 이제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대학가에도 외국인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외국 유학생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잠적이 됐는데요. 인구는 아마 여러분이 한번 조사해 보세요. 뭐 작년 2020년 기준으로 많이 줄었겠죠. 아무래도 몇만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예전 건데요. 그 대학에서 유학생 맞춤형 시설에서 국민대는 이제 뭐 무슬림 학생 기도 공간도 만들었다고 하고요. 뭐 고대, 연대, 경희대 이런 데도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는 이제 푸드코트, 할랄 푸드코트 있죠. 이런 것도 이제 해서 외국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이제 많이 확충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뭐 한번 가볍게 한번 훑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요. 자, 그렇다면 이런 다문화 사회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문화하면. 옛날에 우리는 어땠어요? 뭐, 백일 민족해서 뭐, 단일 민족 이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겼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죠? 여러분도 뭐, 흔하게 외국인을 보죠. 학생들도 보고. 그래서 뭐, 이제 오늘날은 외국인을 뭐 해외 안 나가더라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자, 그렇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이 있겠죠.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라면은 이제 문화의 다양성, 그죠? 문화를 좀 넓게, 폭도 넓어지고, 또 문화적 차이에 대한 또 이해, 관계, 문화적 발전, 이런 것들이 좀 발전할 수 있고 촉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 우리 이제 농촌이나 농업인들 이렇게 보면은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이제 집은 시골이라도 뭐 대학교쯤 오면 다 도시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어머니 아버지만 있고 이제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일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농업 일을 하고 이제 이런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이런 것도 해결하는 뭐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두 가지만 하고요. 부정적인 측면은 서로 다른 언어, 가치관, 또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제 이해 부족이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지금도 이렇게 좀 젊은 친구들도 그 외국인에 대한 이런 차별적인 문화적인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선진 문화인데
저기 뭐 할랄 코트 뭐 이런 거. 그 이번에 우리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가진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긍정적인 생각인 사람도 있고요. 왜냐하면 다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또 와서 우리 한국 사회에 또 우리 문화에 같이 또 하다가 보면은 또 여러 가지 거기는 또 이슬람 쪽이다 보니까 뭐 식사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갈등, 배경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는 조금 차이성, 뭐 갈등 요소가 조금 있죠. 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면 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슬람 이런 할랄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죠. 불교나 기독교 이런 쪽은 좀 익숙한데 아직 이슬람 쪽은 뭐 서울 이태원동에는 좀 있긴 하지만 좀 익숙치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도 익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 언어, 국적, 피부색 이런 것 때문에 뭐 좀 보이지 않게 차별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이제 요즘에 우리 이제 학교에 가면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결혼하러 오셔서 이제 애를 낳아서 애를 초등학교에 보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가요? 보이지 않게 한국 애들 사이에서 이제 조금 편견과 갈등을 겪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 다른 문화에 대한 뭐 이해,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또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적 자세, 또 이주민 문화를 그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상대주의적 태도, 이거 다 아는 얘기죠. 예, 개인적 전. 또 사회적 차원에는 이제 국가 구조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문화적 차이, 이제 갈등을 좀 예방하는 것을 좀 구조화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이주민들의 권리 보장, 또 편견 차별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법, 제도적 지원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요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요거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차원에서 아직까지 좀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요런 사회적 차원,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이라서 여러분 그냥 한번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문화 관점이 우리가 세 가지가 우리가 다문화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나요? 아, 저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거로 떠오르죠? 그죠? 그래서 한국의 다문화 가족 형성, 예, 결혼해서 거기서 애를 낳아서 이렇게 이런 거, 이걸 다문화 가족을 그냥 지칭하는 그런 것으로 다문화 이렇게 떠오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다른 민족의 개념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냥 이렇게 와서 사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때요?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동화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우리는 다문화를 지향하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서로 다른 민족의 개념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멀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문화의 개념에 그냥 앞에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민족, 인종, 또 계층, 성, 직업, 연령 등에 따라서 이렇게 다 나눠질 수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동성애자 모임 뭐 이런 거. 동성애자도 같은 민족이지만 그 안에서 어떤 성에 대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 그냥 다양한 문화에서 멀티 붙이는 거예요. 이게 다문화는 가족과 관련된 거, 또 민족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진짜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거. 이게 이제 다문화에 관한 세 가지 관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주의 유형을 한번 볼까요? 유형은,
이게 이론이에요. 자유주의 다문화주의가 있고요. 조합적 다문화주의가 있어요. 일단 요거 두 개만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유적 다문화주의는 말 그대로 문화 다양성을 다 허용해요. 또 소수 집단도 인정해요. 그러나 이제 공적 생활에서는 이 주류 문화를 따를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거에 가깝죠. 그냥 우리 뭐 차이나타운 있죠. 또 저기 어디에요? 뭐 필리핀 뭐 이게 다 있더라고요. 서울에 이렇게 보면은 이거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적이거나 시민 생활할 때는 한국적인 그런 걸 따르는데 요런 게 이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고요. 그 다음에 조합적 다문화주의는 이제 요거보다는 한 단계 더 나가죠. 결과까지도 이제 평등하게 똑같이 요구하는 거죠. 한국 국적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처럼 똑같이 해줘. 공무원도 다 되게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서 한 발짝 더 나간 거. 그게 조합적 다문화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진적 다문화주의가 있고 연방제적 다문화주의. 급진적 다문화주의는 반대예요. 아까 자유적 다문화주의하고는 반대죠.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급진적 다문화주의는 그냥 뭐 이런 여러 가지 주류의 가치나 생활 양식을 부정하고 우리 나름대로 그냥 생활 방식하고 생활 추구하고 살겠다 이런 거거든요. 난 따로 살게. 우리 인정해줘. 권리도 인정해줘. 이거거든요. 이게 급진적 다문화주의. 연방제적 다문화주의는 뭘까요? 그냥 소수 민족을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나누는 거죠. 여러 개로. 그러면서 그 자치성을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연방제적 다문화주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4개. 자, 우리 앞에 봤죠?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조합적 다문화주의, 급진적 다문화주의, 연방제적 다문화주의 4개 정도 여러 번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했고 우리가 이제 이론이 있어요. 이것도 다문화 이론 뭐 정책 이런데 이건 이제 여러분 아시까 용광로 이론은 앞에 이제 우리가 정책 다문화 정책 했는데 용광로 이론은 말 그대로 이제 여러 민족의 융에 대해서 하나의 이건 원래 미국에서 나온 용어에서 미국적 정체성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문화가 모여서 그냥 주류 문화에 융해되는 거예요. 용광로처럼 이게 멜팅 포트라고 그러고요. 모자이크 이론은 여러 색상을 가진 이런 이민자들이 모여서 그냥 여러 개의 모자이크 다양성을 유지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캐나다식 모자이크 뭐 아까 조합주의적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모자이크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샐러드 볼 이론은 용광로 이론을 비판하면서 나온 거고요. 다문화주의는 샐러드처럼 조화로운 통합, 재료를 막 버무려서 샐러드 볼의 형태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거. 이게 샐러드 볼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우리가 이렇게 3가지 이제 보통 보죠. 샐러드 볼 이론하고 캐나다식으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죠? 멜팅 볼은 조금 이제 좀 차후적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문화주의 정책 유형은 원래 이제 크게 보면 동화주의, 통합주의, 다문화주의. 이렇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이 나타난 사례로 뭐가 있는지 대표적인 거 한 가지씩만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제가 매일 내주는 물음입니다. 질문, 물음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의 사례 한 가지씩만 이렇게 딱 적고 옆에다 이유만 한 줄 정도로 설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